3월이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비교. 일단 학교에 입학식을 가게 되면 우리 아이가 희순서로 이렇게 줄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에 서나부터 딱 보이게 되죠. 어디에 서나.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선생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아이가 있는 반면 선생님을 안 보고 우리 아이는 자꾸 딴 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는 딴 데를 보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면은 이렇게 물어보면 손을 들고 대답하는 아이도 있는데 우리 애는 뭐 전혀 아무 관심이 없다는 듯이 이렇게 땅에다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 우리 애는 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매 순간 아이가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다 우리 애는 왜 그러지? 우리 애는 왜 저걸 못하지? 저 애는 왜 저렇게 저걸 잘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엄마들끼리 모이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서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애는 영어 잘 못해요. 그냥 영어 그냥 한 100권 정도 읽었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봤자 레벨 2밖에 안 돼가지고 이러고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얄미우면서도 집에 와서 내 아이를 보는 눈빛이 굉장히 독해지죠. 내가 얘를 이렇게 놀리다니 이렇게 놀릴 때가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느 집에서는 뭔가 흘려듣기라는 것도 한대던데 어떻게 하는 걸까 막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대로 내가 냅뒀다가는 우리 애가 이렇게 계속 밀려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따라잡기도 어려운 상태에 도달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래도 좀 행복하게 자랐으면 엄마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컸으면 하는 마음을 갖다가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행복이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 이제 비교를 하다 보면 자꾸 남과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아이가 지금 어떤 아이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병원에 오면 병원에 있어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아이를 먼저 30분 만나거든요. 30분 만나면 부모님이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냐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이런 생각이 들죠. 엄마는 얘랑 데리고 6년에서 8년을 살았고 나는 지금 방금 전 30분 만났는데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고 엄마가 나한테 알려줘야지 되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가끔은 내가 30분 만난 내가 이 아이를 더 잘 알고 6년간 같이 밤낮으로 산 엄마는 아이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엄마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엄마 마음속에는 딴 아이가 있어요. 딴 아이. 내가 만들고 싶은 아이. 내가 만들고 싶은 아이 또 옆집 아이. 그 다음에 뭔가 잘 나가는 아이. 그런 아이가 마음속에 가득 차 있고 그 아이처럼 이걸 만들려고 내 계획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이것도 시켜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영어 책도 읽어주고 하루에 책도 한 5권씩 읽어주고 그 다음에 정서 발달에 좋으니까 은물, 가배 이런 것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수학 공부도 좀 해야 되고 과학 실험실도 좀 보내야 되겠고 이런 계획이 많아요. 태권도 가르치고 피아노 하고 미술도 좀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남들 하는 거 우리 애도 평균은 따라가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정작 내 아이는 뭘 좋아하고 어떤 수준으로 하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사람을 발달시킨다는 건 어떤 겁니까? 내 아이의 수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잖아요. 내 아이의 수준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아이의 취향이나 내 아이는 이걸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얘는 이렇게 반응을 보일 거다. 오늘 같은 날은 얘가 좀 기분이 나빠질 거다. 오늘 같은 날은 기분이 좋아질 거고 기분이 좋아지는 날은 얘는 잠을 잘 못 잔다. 여러 가지 사항을 알고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내가 얘를 도와주기도 쉽고 얘를 돌보기도 쉬운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아는 것이 없고 내 마음속에 내가 만들고 싶은 아이만 잔뜩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아이가 20살 됐을 때 성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약간 늦다고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내 아이의 지금 상태를 보고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발전할까 이걸 생각해야지 갑자기 우리 아이가 굉장히 뛰어나고 훌륭한 아이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거는 내가 실망하고 그 실망감을 아이한테 전달해서 아이가 좌절감을 느끼고 나는 늘 불안해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님들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이상한 엄마인지 모르겠다, 이상한 부모인지 모르겠다고 맨날 애한테 소리를 지르고 나 진짜 소리 안 지르고 고상하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왜 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겠다고. 선생님 이제 내일부터 소리 한 번도 안 지를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아, 어떻게 한 번도 안 찔러요? 그러지 말고 조금만 줄여보자고. 응? 그렇게 한 번에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한 번에 변할 수 있는 사람이면 나한테 안 왔죠. 응? 이미 변했을 테니까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 금방 안 변한다는 거잖아요. 금방 안 변하는 건 시간을 두고 변하게 하고 그 시간을 끝까지 붙잡아주면서 변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이라는 게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지금 당장은 딴 애들하고 비교하면 많이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꾸준히 하도록 격려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꾸준히 하면 발전할 거라고 믿어줘야 돼요. 정말 부모가 믿어줘야 돼요. 그러면 엄마는 선생님 뭘 믿고 믿냐고. 믿었다가 뒤통수 맞으면 어떡하냐고. 아니 그러면 뒤통수 맞을 수도 있죠. 제가 어떤 엄마가 기억이 나요. 그 엄마가 정말 그 아이가 잘 안 되는데 그 아이한테 너는 잘할 수 있다고 굉장히 믿어주고 괜찮아 한번 해보는 거야. 하고 굉장히 격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격려를 해가지고 그 아이가 나중에 꽤 잘 됐어요. 성적도 많이 오르고 꽤 잘 돼가지고 제가 그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는 뭘 갖고 그 아이가 잘 될 거라고 믿었냐고 물어봤어요. 뭘 갖고 얘는 사실은 좀 경계선 지능이라고 해서 한글이 2학년 때 됐어요. 근데 나중에는 꽤 그래도 해가지고 중간 정도의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대학도 가고. 얘가 이제 특수학교를 가야 되냐 막 이런 상황에서 저한테 온 아이인데 이 아이를 굉장히 믿어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뭘 갖고 믿었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 엄마가 한 말이 참 저한테 인상적이었는데 한 번도 안 믿었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자기는 사실은 얘가 잘 될 거라고 한 번도 안 믿었는데 설마 그렇게 얘가 얘는 안 될 거라고 했는데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뭘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대. 선생님이 저한테 난 그 말을 했던 게 생각이 안 났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믿어주는 거 말고 뭐 하겠냐고 엄마가. 얘를 엄마가 다 가르치겠냐, 얘 인생을 만들어주겠냐, 잘 살게 할 수 있냐. 엄마가 지금 하는 게 믿어주고 할 수 있다는 말을 전달하는 게 얘한테 해줄 수 있는 진짜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제가 얘기를 했대요.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저도 잊어버린 얘기를 엄마가 기억을 하고 계속 아이한테 그 얘기를 정말 11년을 한 거예요. 11년을 이 아이한테 믿어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을 꾸준히 한 결과 아이가 그래도 많은 발전을 하고 대학도 가고 이렇게 컸어요. 그걸 보고서 제가 참 느낀 게 어쩌면 대학을 못 갈 수도 있고 얘는 계속 안 되는 아이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랬다고 하더라도 엄마가 믿어준 게 좋았을까요? 아니면 안 믿어주고 아이한테 실망의 눈빛, 한심하다는 눈빛을 보낸 게 좋았을까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 엄마 날 사랑하고 믿어줬다는 그거는 아이한테 남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그거는 줄 수 있겠죠. 아이가 어떤 능력은 못 만들고 최종 결과는 못 가졌다고 하더라도 아이 마음에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거는 믿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를 믿어주고 가능하다고 생각해 주는 거. 그게 부모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초등 1학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많은 부모들이 뭔가 이미 완성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것도 모를 때죠. 그냥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는 무엇이 완성되어 있어야 할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그때부터 무언가를 시작해가지고 달려나가는 시기인데 부모들은 뭐가 상당히 완성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무엇이 부족한가 많이 따져보는 것 같아요. 애들이 하는 걸 보면 다 어설프고 서툴죠. 공격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못하는 게 당연하니까 그런 말을 들을 이유가 없죠. 아직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직 서툰 게 당연하고 아직 모자란 게 당연한 거지 잘해야만 된다는 생각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아직 서툴고 부족하고 어설픈 게 당연한데 아이들은 또 생각보다 빨리빨리 잘해요. 아이들은 지금 보면은 스스로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어설퍼 보여도 좀 할 기회를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신발을 신는 게 어설픈데 그러면 엄마가 신발을 얘가 그래도 어설픈데도 지가 신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늦겠다. 아유 좀 빨리 엄마가 신겨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이한테 스스로 할 기회를 자꾸 줘야 돼요. 어설픈 채로 괜찮고 조금씩 발전할 기회를
웃으면서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엄마가 좀 대신해주고 또는 못한다고 비난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해낸다는 생각이 들어야 애가 내가 괜찮은 인간이다. 내가 잘해나가고 있다. 나는 뭐든지 앞으로도 발전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엄마가 앞서서 다 그렇게 해주잖아요. 요즘 미국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잔디깎기 맘이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 헬리콥터 맘에서 한 단계 발전한 건데 헬리콥터 맘은 이거잖아요. 아이가 뭐 하는 거 위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못하면 바로바로 해주고 이렇게 챙겨주는데 요즘은 잔디깎기 맘이라고 해서 미리 앞길을 다 열어줍니다. 앞길을. 애가 고민할 건 없도록 미리 장애물을 다 치우고 미리 애가 해야 될 것도 미리 부모가 다 해주고 예를 들어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아침에 애가 학교에 가려고 일어나면 하루 이렇게 엄마가 입을 옷도 준비해 있고 갈 책가방도 다 챙겨놓고 애는 그냥 일어나서 이렇게 비비적대다가 엄마가 밥을 떠먹여주면 그 옷을 엄마가 입혀주고 그냥 나가면 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어떻게 자존감이 높아집니까? 자기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엄마랑 결합되어 있는 순간에 온전한 인간이지 엄마랑 결합이 풀리는 순간부터 한 병신이나 마찬가지예요. 얘가. 그렇잖아요. 그런 아이로 키우면은 애들이 자존감이 높아지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그렇게 키우면서도 내가 애를 이렇게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니까 애들이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을까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르시시스트가 돼요. 자기만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애가 너무 높은 사람. 진짜 자기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만 지나치게 과잉된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될 뿐이지 정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아이한테 얘기하는 방식이 제가 이렇게 아이한테 좋게 얘기하라 그러면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하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웃으면서 좋게 얘기해도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나치게 나서서 도와주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엄마가 이거를 네가 발전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는 거. 지금 못한 애가 나 이거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지금은 못하는 거지. 나중에 또 달라질 거야. 지금은 안 될 수도 있지. 또 내년엔 달라질 텐데. 아니 어쩌면 한 달 뒤엔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 아이가 자전거를 타려고 그랬는데 좀 못 타가지고 난 자전거 못 타. 이 자전거 다 때려 부술 거야. 뭐 애들이 주로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못 타는데 한 달 뒤엔 어떨지 몰라. 응?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여지를 열어주는 거예요. 사람은 다 변하고 발전하고 너는 정말 멋있어질 거라는 그 느낌을 아이한테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또 어린 시절 사진을 아이랑 같이 열심히 봐요. 요렇게 아무것도 못하던 모습에서 너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고 지금 뭐가 안 되는 것도 힘들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것도 네가 다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갖도록 믿음을 가지고 부모가 아이를 대할 때 아이는 한번 해볼까? 엄마 말 듣고 한번 도전해볼까? 한번 시도해볼까?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아이도 갖게 된다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